세무가 일본하고 한국을 딱 네 사람이 해요. 플랫폼 빅데이터로 들어가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야 되냐. 야, 이거를 들으니까 예. 지금 미국하고의 대결이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너무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결국 그 옐런 장관이 가서 니네 그거 싸게 팔지 마 했던 건 자기네는 그 가격에 못 맞추겠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제조업으로 이제 니네하고는 싸워서 안 되겠다. 맞아요. 니네 그거 보조금 줘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하지 마 이렇게 한 건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제조업 역량을 네. 봤을 때 그 내수 소비만 살리면 네. 미국이 뭐라고 해도 내수 자체로만 돌아갈 수 있는 국가가 네. 되니까 네. 그냥 알아서 GDP 올리면서 때가 네. 되면 한 번 더 기다리면은 미국하고 맞짱을 떠도 충분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교수님 말씀 다 듣고 네. 보니 예. 내수 살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그게 경제적 구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머징 국가들이 막 고성성장 나중에 안 되냐면 네. 멕시코 뭐 이런 게 나오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성장하기 쉬워요. 네. 저방형 경제 막 처음에는 공급이 딸리는 나라잖아요. 중국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뭐 아무거나 생산 다 팔리던 시대는 그렇죠. 개나 소나 다 부자가 되고 다 성장하고 누구나 다 윈윈이야. 손실이 없어. 다 네. 윈윈이니까 사회도 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물건 만들어서 남는 게 없으니까. 예, 이제부터 봐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에 참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깨우친 거죠. 네.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 얘기인데 분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이제는 공동부유를 해야 된다. 그 말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네네. 그게 사실 우리 경제 표현으로는 안 맞는데 소비주도 성장 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 붙여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좀 같은 맥락인데 네. 공동부유하자. 근데 1차 분배랑 결국 노동소득이에요. 네. 사람 내 가서 월급 받고 이게 1차 분배고 2차 분배는 세금이에요. 세금. 네네네. 아까 말한 그 세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부의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좀 보기에 불공평한 것들을 재분배하는 거죠.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3차 분배는 기부예요. 기부. 음. 예. 근데 그래서 기업들한테 막 기부해라고 막 압력. 그때 알리바바 뭐 대자이트 막 얼마나 기부해 난리. 지금 네네. 알리바바 제가 작년 7월에 연세대 제가 교육원장 했어요. 최고위 과정 교육원장 하면 학생들 데리고 알리바바 갔어요. 거기 항주에. 그 밑에 가면 본사 방문하면 1층 전체가 IR 홍보실이에요. 네. 베개가 정말 멋있게 해놨어요. 정말 갈 필요 있어요. 거기는. 근데 쫙 막 정말 멋있게 해놨는데 이래 보면 내용이 뭐냐면 공동부유예요. 알리바바가 어떻게 자기네 업무 다 소개하지만 그 주제선이 있잖아요. 공동부유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어떻게 농촌 사람들을 이끌어서 공동부유로 가는 그런 것들이 쫙 있는데 좀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근데 그처럼 알리바바한테 그 3차 기부 네. 보여줘야 돼. 대기업들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1차 분배부터 일단 노동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노동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노동 소득을 어떻게 올려줘야 되냐. 중소기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유기업은 한국말은 대기업이에요. 재벌기업이에요. 얘네는 이제는 다 자본화, 기계화, 로봇화로 가서 사람 수요가 크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또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제가 제 책을 혹시 읽으셨어요? 더 플로우? 3분의 1. 3분의 1 읽었어요. 광고해 주세요. 근데 무슨 말 다음 플로. 네. 제가 네. 왜 이 책을 썼는지 여기에서 나와요. 이게 시대적 흐름인데 중소기업이 결국 사람들을 취직시켜서 월급 줘서 노동소득 올려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가 시대가 변해버리고 또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소비 촉진 정책이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가전 하향, 가전에 이구 환신 이런 정책 지금 똑같은데 안 먹히는 옛날 기차양 가전을 한다고는 했어요. 옛날에 해요. 네. 근데 옛날에 먹혔는데 왜 지금 안 먹히냐?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또 재미있는 변은 아까 2013년부터 이미 이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기술, 자본 투자를 통해서 막 고속 성장하시는 2013년 이미 끝났고 2013년 이미 병이 든 몸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데
정부가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못했다고 타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몰핀만 준 거죠. 네, 몰핀만 준 거죠. 근데 또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가 오냐면 그 2014년 이후부터 기술과 자본이 어디로 가? 기술이란 건 뺏겨. 자본이란 건 뭐냐? 이익을 쫓아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중국의 자본 다 어디를 가버렸냐면 어제는 하드로 돈 못 버니까 막 땅 이런 데서 돈 못 버니까 그때부터 이미 팍 떨어져 버리니까 플랫폼으로 가버린 거예요. 플랫폼으로. 네네. 근데 왜 다 그때 플랫폼으로 가냐? 그때 중요한 일이 생겨요. 2014년에 알리바바가 미국에 IPO합니다. 네네네. IPO하니까 떼돈이 벌렸죠? 네. 세계 1위 IPO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한테 와 이제 중국 사람이 미국에서 상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부자가 됐잖아요. 그 순간. 와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무경례한 거죠. 나도 어전 열심히 하면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마윈이 중국에서 어떤 이미지였냐면 막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하고 동갑이에요. 그 사람이 64년생인가 그래요. 제 언니가 나이 비슷해요. 근데 그때 시대 사람 놓고 하면 대학 가는 게 제일 유일한 출세길이었는데 대학을 이 사람이 세 번 만에 좋은 대학 못 가고 삼수에서 네, 삼수에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의료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학과를 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대학 4년제가 아니고 3년제 영어학과에 잘못 알고 있는데 어제도 대충 그런 데 갔어요. 근데 영어학과를 갔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는 마윈이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를 어마어마하게 세계적 부자가 되고 하니까 중국 애들한테 엄청난 표본이 됐죠. 어제 나도 하면은 세계적 부자가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플랫폼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그때 나온 게 막 토보, 핀도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테무잖아요. 해외 사이트가 해외 플랫폼 테무인데 중국은 핀도더예요. 모 그렇죠. 회사가. 근데 핀도더가 텐센트의 웨이챗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웨이챗의 비즈니스 모델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알리바바 성공이 이제는 플랫폼으로 성공하는 시대로 하면서 전자상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쉽게 말하면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은 2014년부터 어떤 단계였냐면 그전까지는 물건의 가치를 생산하는 단계였어. 거기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로 가버렸다면 2014년에는 물건의 가치는 올리지 않고 유통으로 돈 버는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유통이란 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안 만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남의 거 뺏어오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고. 예. 근데 그거는 유통 어떠냐면 이게 생산자 있으면 여기 유통상들이 있잖아요. 도매상이 있어서 도매상 다 갖고 와서 다시 마트에 팔아가지고 소비자 가는 이런 오프라인의 유통 단계에서 플랫폼이 딱 되니까 중간에 유통상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첫째. 근데 이게 자본이 흠이 들어가다 보니까 first take all 먼저 차지한 사람가 모든 사람 다 갖고 버리니까 오프라인의 유통상 다 죽어버렸고 그다음에 이 유통 플랫폼이 얘네 다 죽여버렸고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끼리 또 죽일래게 하고 싸우는 거죠. 자본이 그러니까 가격을 점점 더 싸게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맞은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쟤네끼리 죽일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통산을 또 다 걔네 취직한 애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쟤네끼리 피 싸우는 다음 하니까 마진 공간을 다 없애버리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해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해외 사람 미국 백인 아줌마들한테 팔아야 되고 일본의 아줌마들한테 팔아야 이렇게 팔아야 중국의 그 많은 생산 물자를 갖다가 다 그걸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무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중국의 자본들이 플랫폼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전환한 거죠. 기존 사업 모델을. 그냥 원래 애들 죽여버리고 자기네 자본으로 다 갖고 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었고 왜냐면 플랫폼이 필요한 사람이 그거 다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하지 무슨 사람이 필요해요. 그거 알아요? 테무가 테무가 일본하고 한국을 딱 4사람이 해요. 딱 4사람이. 책임자가. 네. 4명이 돌린다고요. 한국하고 일본 시장을. 놀랍지 않아요? 놀랍네. 이게 현실이에요. 남은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득이 올라갈 수가 앞으로 점점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빈부격차가 더 커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가 다 대체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무슨 가전, 하향, 아까 말 이구, 환신 뭐 이런 거 하는데 옛날하고 시대가 변해서 안 먹히는 거예요. 구매할 때 소비 제품 자체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이 사야 되는 주체가 일할 직장이 더 없어졌다. 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 봤죠. 중국 청년 실업률이 청년 실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래 소비 주체는 청년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돈을 신기한 게 많으니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 나이 되면 저는 사실 물건 소비해서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별로 나한테 행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아니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이래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24% 넘어갔잖아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쓰는 주체가 자리를 잃어요. 왜? 원래 얘네들 플랫폼으로 가져야 되는데 플랫폼 빅데이터로 들어가니까 다 알고리즘으로 하지. 아까 말했잖아. 네밍만 돌린다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야 되냐. 우선은 중국이 산업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산업구조가 옛날에 노동 밀집형 산업에서 이제는 중국도 기술이 빨리 올라와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 한국처럼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빨리 산업구조가 가져야 되고 실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옛날 노동자들은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플랫폼은 젊은이들이 주로 흡수했던 애들인데 얘네는 어서 빅데이터 처리로 가버리면서 알고리즘으로 가버리면서 얘네 또 필요 없네. 택배 운전사 빼고는 필요가 없는 필요 거죠. 없죠. 물류 빼고는 필요 없죠. 막 뭐 있잖아요. 근데 중국 물류도 로봇 하는 거 알아요? 제가 태문가 어디 핀투어터 그 공장 봤더니 거의 그 기계가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거의 대부분 돌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안도 그렇고요. 그 아파트 도착하잖아요. 중국 대학 가면 진짜 재밌어요. 중국 대학 가면 물류가 다 로봇이에요. 중국 대학 안에 가면 그 귀엽게 생긴 로봇이 하면 다녀요. 그 물류가 옛날 사람이 다 나눠주는데 아니에요. 기계가 다 다니면서 다 나눠줘요. 벌써 거기까지. 도어투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알리바바 그 아까 홍보관 가면은 그 1층에 가면은 걔네들이 만든 물류 로봇이 있어요. 그게 모든 대학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류도 우선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사실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말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서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류가 옛날에 레드 플레이 원이 그거잖아요. 다 로봇이하고 기계하니까 그래서 난 안 메타버스가 게임하면 돈 버는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만 남고 대부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근데 내 보니까 내 미국 가서도 살아보고 지금 지난번에 일본도 많이 갔고 한국도 가장 오래 살아봤는데 놀랍게도 선진국은 변화가 조금 늦어요, 오히려. 서비스가 그대로 가는 거고 뭐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현금 쓰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일본은 일부러 아직도 그 영수증처리 다 사람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남긴대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일부러 다 수기로 하고 일부러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일수록 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게 국민들이 그 어떤 부와 그 투표로 당선이 돼야 되니까 국민들의 이 소득을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득권이 딱 자리 잡으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좀 쉽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걸로 변화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이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봐요. 기술, 자본, 노동, 토지잖아요. 자, 우선 토지가 우선은 부를 GDP를 올리기에는 안 된다. 왜? 앞으로 10년은 이미 다 땡겼었어요. 중국의 부동산은 미래 10년 필요하고 다 재버렸어. 그다음에 노동은 이제 같은 문제 때문에 점점 노동은 사람 소득 증가는 힘들어지면 소비가 어떻게 가요? 자, 그냥 기술과 자본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술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이 신질 생산력. 신이라는 건 새롭다. 질이라는 건 품질이라는 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 산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고품질 생산을 예, 하겠다. 그래서 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 우리 기술로 하겠다.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돌파를 해라. 그래서 지금 화웨이 난리 났어요. 화웨이나 이런 애들, 네,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네, 네. 첨단 기술 돌파에 모든 걸 지금 걸고 또 실제 성과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신질 생산력 돌파 이거 고부가 가치로 가겠다. 기술을 어서 우리 걸로 하겠다. 자, 자본은 옛날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왔지만 어서 중국도 아까 나눠 안 줬으니까 자본은 다 국가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본은 있다. 자, 그럼 기술이다 이제부터 기술 돌파다. 이거예요 이제 기술 돌파. 근데 오케이. 근데 문제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기술 돌파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뭐 물건은 더 쉽게,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오히려 어서 경쟁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어서 네. 제품이 가성비도 더 좋고 더 싸고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만들고 더 좋단 말이에요. 디지털화가 훨씬 더 빨리. 예, 진보가 그러면서 되고. 해외로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전기자동차 지금 세계 수출 1위, 네. 전체 자동차 수출 1위예요. 네네. 그 중에 60%가 전기자동차인데 어전에 중국은 이런 막 많이 생산한 능력이 해외로 수출해야 그게 소화가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안 막으면 블락을 가만히 놔두면 맘대로 우리 옛날 WTO 체제처럼 네, 네. 전 세계 글로벌화, 세계화 맘대로 나가게 하면은 뭐 중국 상품이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은 무슨 특별히 머리 똑똑해 그런 건 있어요. 자본주의 이 DNA가 있어요. 정말 이게 상인의 상업의 강약이에요.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그 40년 고속 발전 중에 잘한 게 뭐냐면 모든 산업 생태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유엔에 등록된 산업 체계가 다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중국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냥 시키면 되고 모든 부품이 다 있고 네. 심지어 고객 맞춤형으로 해줘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 네네. 하루 기한대래 며칠에 필요해. 이래 심천에 가잖아요. 내 아이디어를 딱 주면 언제 필요해. 예를 들면 내일 아침 필요하다면 자지 않고 밤낮으로 해서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게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아무리 친절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주겠다 못 만든 이유가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필요한 부품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갖고 가려면 벌써 배를 타고 가야 돼. 언제 그렇죠. 만들어? 그렇죠. 중국 안에 다 있어. 그다음 물류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순식간에 와. 네. 그걸 가서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다 비용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성비 좋으면서 네. 한국에서 15,000원에 만들어야면 중국은 만 원에 만들면서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한국은 15,000원에 만들면서 이익을 못 남기는 거예요. 일본, 중국, 미국이 다 이런 거예요. 네. 아니, 유럽, 미국이 다 그러니까 모이기니까 가가지고 생산 과잉이니 어찌니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지. 쉽게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원래는 이게 미국이 옛날에 세계화를 울부짖었고 미국 또 WTO 미국이 만들고 뭐 유엔 다 미국이 자기네 옛날에 잘할 때는 세계화가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경제력이 있으니까 나가 파는 게 시작 클수록 도움 되는데 이제 자기네 어떻게 보면 가르쳐 줬는데 중국이 이제 중국이 지금 시진핑 하는 말 봐요. 제일 많이 글로벌화, 세계화를 말해요. 맞아요. 심지어 나까지도 그래. 나는 진짜 내 일개 개인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글로벌화예요. 네. 세계화. 네. 왜 나의 가치는 세계화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네. 자기 이익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됐을 때 세계가 그 질서로 갔으면 좋겠고 네. 내가 이익이 아니면 지금 미국 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역 보호주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강하게 끝나면 군사주의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고 네네. 가서 하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래요. 지금 결론 내면 봐봐요. 중국 국민들은 소득을 통한 소비 확대는 네. 한계가 있다. 아까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 있고 또 시대에서 발전의 문제도 있고 또 부동산이 그 발을 지금 묶인 것도 네네.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럼 이당 연착로 가려면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성장하는 궤도로 계속 가려면 이거는 기대하기 좀 힘드니까 네. 그런 유일한 방법이 중국은 그 생산 이런 과잉이라는 표현보다도 방대한 생산 능력을 네. 해외 시장을 통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이 안 맡기면
얘네들이 클 사이에 이 문제 해결할 사이에 해외 시장을 통해서 연착륙이 되고 네. 성장이 되는데 그게 보통 한 개 국가의 성장 논리예요. 네네. 한국도 그렇고 한국의 그 운이 좋은 거죠. 나갔을 때 누가 막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근데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네.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 왜 터졌냐면 독일이 생산 과잉이 됐던 거예요. 그게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할까 전쟁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냥 해버린.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 이 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못하게 해. 그냥 개인이면 내가 지금 나가 있는데 못 나가게 우리들이 멱살 주고 싸우는 거예요. 네. 한 놈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 내 이기면 죽여버리거나 세계로 나가는 거고 지면은 깨갱하고 독일처럼 그러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중국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온 거죠.